오늘은 다가구인가요? 빌라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오늘은 셋 다 아닙니다. 상가를 보러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 상가를 보러 왔네요. 네. 한 번도 상가를 다룬 적이 없는데, 근데 사실 주거용만 잘 투자를 해도요,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뭐 다주택자 취득세 규제 완화 뭐 얘기가 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거용인데, 이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가격이 어때요?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인 수익이 크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 다주택자 분들 더 이상 주거용으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뭘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번에 오피스텔에 이어서 또 상가를 좀 보러 온 거죠. 근데 상가는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렵긴 하죠. 근데 진짜로 돈을 벌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하면 강 PD님 뭐가 좋을까요? 월세가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상가를 하면 임대 수익이 들어옵니다. 좋죠.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 다가구나 다중주택 하는 것보다 투자금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상가가 관리하기가 더 편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빌라든 다가구든 가지고 있으면 다시 새로운 임차인 맞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배든 장판이든 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수 있다,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가는 공간만 임대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고장이 났다, 안 된다 라고 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다 수리를 해야 되고, 들어올 때 본인들이 알아서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해요. 뭔가 고정적인 월세는 있지만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조사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상가는 우리가 월세가 나오긴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시세 차익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이 없을 때 저렴하게 샀다가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상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겠죠? 그때 조금 더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고 나온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가를 받아서 그냥 월세를 받겠다라기보다는 꾸준히 올라가는 시세 차익으로 차익을 좀 남기겠다로 접근하면 좋겠죠. 그리고 상가는 또 아파트나 빌라랑 다르게 이 시세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물론 처음에 신축 상가가 분양을 하면 101호든 102호든 103호든 평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아마 분양가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치킨집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카페가 들어오느냐, 맥주집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가 달라지면 뭐예요? 상가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가는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네요. 눈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꾸준히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상가는 주거용보다 조사하실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는 잘못 사면 3대가 망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가격이 영원에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거용은 시간의 문제지, 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어쨌든 맞춰져요. 매도가 돼요. 근데 상가는 임차도 못 맞추고 팔리지도 못하는 일이 생겨요. 진짜 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대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도시에 있는 상가는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좀 말씀드리면, 신도시의 신축 상가다 절대 분양받으시면 안 되고, 일반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신도시의 상가는 절대 손 안 돼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만 가격을 더 주더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검단 신도시에 와 네,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일반 분양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되는데, 경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전마진을 좀 확보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검단 신도시가 2기 신도시잖아요. 네.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늦게 시작을 했죠. 3년 차 된, 그러니까 진짜 신도시 중에
중에서도 신도시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들어가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세대. 그래서 인구는 한 6만 5천 명 정도. 2단계, 3단계 합쳐서 총 7만 5천 세대. 인구는 한 18만 명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네요. 와. 그러면 7만 5천 세대면 우리 헬리오시티의 몇 배예요? 한 7.5배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이긴 하지만 신도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도시의 상권이 형성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분양가가 시세가 아니에요. 처음에 일부 상가만 분양했을 때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비싼 임대료를 주고라도 들어오죠. 근데 상가가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 옆에도 생기고 또 옆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기다 보면 어때요? 갈 데가 많아지죠.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조금씩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시세가 떨어져 가는 건데 초기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어때요? 수익률 생각하면 임대료를 또 낮게 책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손해보고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경매로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상가들은 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가요? 그쵸.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오늘 물건이 있는 곳도 이제 2년 차 된 신축 상가거든요. 그 상가 중에 1층입니다. 로얄층 아닌가요? 로얄층이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1층만 해요. 1층이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요. 우리 상가 보면 처음에 1층이 채워지고 그다음에 꼭대기층, 그다음에 중간층 채워지고 애매한 게 3층, 4층. 왜냐면 탑층은 확실하게 저렴하니까 학원이든 병원이든 법률사무소든 막 들어오고 1층은 확실하게 또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아무튼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네. 오늘 물건이 저쪽에 있네요. 근데 여기 다 공사 중이네요. 왜 공사 중인지도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건물부터 좀 보시죠. 네. 이게 메트로시티예요. 아. 22년 6월에 입주를 했죠. 입주하고 경매가 나온 거네요. 맞아요. 아마 임대를 못 맞춰서 그럴 거예요. 경매 정보지 보니까 이 소유주가 파산 신청을 했더라고요. 아.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아마 처음에 이거 신축 상가 막 분양하는 데서 꿀 같은 얘기들 많이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대출도 많이 받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거 금방 뭐 임대료 300이고 400이고 맞춰지니까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심어줬겠죠. 최초 분양 받았을 때도 12억 2천인가 아마 지금 분양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양가를 받으면 여기 최소한 350, 400은 월세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세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좀 임대료를 낮춰서 사람을 넣든가 포기를 하든가. 근데 이제 낮추진 못하니까 아마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 이 스타벅스가 보이죠? 네. 스타벅스 바로 옆이에요. 114호. 근데 임대를 맞추려고 여러 부동산에 내놨던 것 같고 내부에 들어가서 좀 살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가 입지가 좋은 데만 입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 입지가 좋은 거 아닌가요? 입지는 좋아요. 입지가 좋은지도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 물건부터 좀 보는데 사실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돌아가 보면 또 뭐가 있죠? 정관장도 있고 KT도 있고 약국하고 SKT도 나와 있네. 그리고 위에 신한은행 있고 병원이나 법률사무소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어떤 상가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 상권 입지가 어떤지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약국도 있고 여기도 공실이 좀 있어. 오늘 그건 좀 돌아서 왔는데 이쪽이 남쪽 출입구고 이쪽이 동쪽 출입구. 오늘 물건이 이거잖아요. 근데 크기는 생각보다 크죠. 그리고 대로변 방향에 있고 동쪽 출입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상가 안에서도 위치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경매 정보지부터 잠깐 좀 볼게요. 오늘 면적이 좀 넓었잖아요. 이게 13.177평 그리고 계약 면적이 22평이에요. 감정가는 12억 6천만 원이고 현재는 2번 유찰돼서 반값이 됐네요. 그래서 6억 1,7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주도 최초에 12억 2,600만 원의 분양을 받았었네요. 지금 경매 최저 매각 가격이 진짜 분양가의 반값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조사를 해볼 텐데 그럼 상가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임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아. 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를 했던 흔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최초 분양했던 상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다 여기다가 설치해놨군요. 사실은 상가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요, 잠깐 이거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데, 오늘은 이 물건을 추천 물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상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만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경매라서 분양가 대비해서 반값으로 떨어진 거긴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시세는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이 물건은 진짜 잘 조사하고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신도시에 신축 상가라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검단 신도시잖아요. 여기 공사하고 있는 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1단계가 35,000세대라고 했는데 이쪽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뒤에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세력은 한 15,0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원당대로거든요. 공사 중이라서 대로가 큰지 안 큰지 안 보이긴 한데 굉장히 넓어요. 한 10차선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음대로 사거리 중심에 있는 이게 코너에 있는 상가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상가들은 이미 좀 들어와 있고 일부 공실이 현재 남아있는 형태인데, 지하철역이 내년 6월에 개통을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서울에 출퇴근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계양역을 가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 역이 생기면 여기서 역을 타고 한 정거장만 더 가면 계양역이 있어요. 공항철도잖아요. 철도를 타면 24분이면 공동역, 25분이면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서울 출퇴근이 어때요? 굉장히 용이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기존에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려고 하면 여기를 거쳐야 안 거쳐요? 안 거치죠. 안 거칩니다. 네, 버스 타고 가니까. 그런데 이제 역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아이고, 상권이라 또 지금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단이 5호선 연장 얘기도 있고 GTX-T 개통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101역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역인 102역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만약에 101역에 5호선 연장이든 GTX-T든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유동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아이고, 저희가 좀 촬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음악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근데 이 음악 소리가 이게 녹화가 돼버리면 유튜브 영상 올렸을 때 저작권 문제로 이게 영상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이 없기도 하고 좀 장소를 옮겨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상가는 진짜 잘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보셨던 물건을 추천드린다라기보다 상가 조사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되고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상가 조사하실 때 한 4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가기 때문에 우리 주거용이랑 다르잖아요.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이 상권이 어떤 형태인지 봐야 돼요. 이게 주 5일 상권인지 아니면 주 7일 상권인지. 예를 들어 서초 같은 경우는 주 5일 상권일까요? 주 7일 상권일까요? 주 7일 상권 같죠. 주 5일 상권이죠. 왜요? 오. 오피스 상권이잖아요. 사람들이 점심, 저녁은 거기서 먹어도 주말에 회사에 와서 밥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아. 그래서 서초는 주 5일 상권이고, 여기는 주 5일 상권일 것 같아요? 주 7일 상권일 것 같아요? 여긴 주 7일 같습니다. 네, 주 7일입니다. 왜죠? 주요 고객들이 누구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추측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계속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요즘 또 플랫폼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잖아요. 오픈업에서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 여기는 평일보다도 주말에 매출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 7일 상권이다. 그럼 주로 여기 누가 와요? 방금 우리 강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주말에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게임방도 있던데 게임을 하든 하러 오는 거죠. 일단 그렇게 확인을 1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낮에 상권이 잘 되는지 아니면 저녁에 상가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상가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죠. 술집이 낮에 잘 될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저녁에 잘 될 텐데 일반적인 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제가 미리 조사를 했을 때는 낮 시간이 저녁 시간보다 매출이 한 20% 정도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술집은 아니에요. 롯데리아나 아니면 공차나 베스킨라빈스나 이런 상가들 봤을 때는 낮 시간대 유동 인구가 더 많은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피스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부 있어요. 상가든 아니면 오피스든 있긴 하는데 아직은 이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가 생기죠? 101역, 공식명은 이제 아라역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여기 생기면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퇴근할 때 저녁에 여길 또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녁에도 매출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또 여기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아까 보셨던 우리 건물에서 건너편 저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법원하고 검찰청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이 내년 3월에 들어온다라고 예정은 되어 있어요. 그럼 들어오려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골격은 나와 있을 텐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쪽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우리 물건이 있었던 메트로시티까지는 한 5분이면 걸어올 수 있거든요. 이 상권까지 5분이면 걸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요소들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1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층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매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소유를 하고 있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만 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임차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인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월세 300을 맞춰야 된다. 그럼 임차인이 월세 300을 내고라도 여기가 장사가 되는 지역인지 봐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강 PD님이랑 저가 여기 이제 커피숍을 차린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커피숍이 있으니까 이 커피숍을 차리려면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뭐 30에서 35% 정도 들어가겠죠. 또 알바생 써야 되고 시급제 써야 되고 하면서 한 2명 정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한 5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가요? 카드를 긁으면 카드 수수료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보험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최소 월 500이라도 가져가려면 매출이 한 2,500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있었던 그 옆에 포코도 있었죠. 네. 그 옆에 상가도 괜찮아요. 옆에 상가들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죠. 보코도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매출을 좀 가려놨더라고요. 플랫폼에서 확인하니 공차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50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럭데리아가 있는데 럭데리아는 예외로 봐야겠죠. 거기는 한 1억 2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스타벅스 매출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없고 다른 거랑 좀 확인해야 되는데, 공차가 한 2,500 정도 나온다, 2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안정적이진 않아요. 월 2천 정도 나오면 주인이 본인의 노동을 갈아 넣어서 본인의 월급을 받아가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상권이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좀 올라와야 되는 수준이다 라고는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상가 들어오면 렌트프리 좀 해줄 거예요. 렌트프리가 뭐죠? 렌트프리가 잠깐 좀 산으로 가긴 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지는 게 좋아요, 높아지는 게 좋아요? 높아지는 게 좋죠. 아, 높아지는 그쵸? 게 좋죠.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 그래야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 임대료 높은 거를 손 안 대고 유지하면서 임차인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을 맞추려면 몇 달 동안은 무료로 주겠다 라는 게 이제 렌트프리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임대료 자체는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렌트프리를 주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임차인들도 뭘 보고 들어왔을까요? 지금 당장 장사는 안 되지만 렌트프리를 조금 공짜로 사용을 하면서 추후에 이 지역이 좋아졌을 때 좀 장사가 더 잘 되겠구나 싶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주위 공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임차를 맞춰놨어요. 임차를 맞춰놨는데 어쨌든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뭐 월세 문제로 티격태격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받고 싶고 임대인은요 조금이라도 높게 받고 싶잖아요. 임차인이 티격태격 하다가 봤더니 옆에 막 공실들이 있어요. 공실들 갔더니 또 렌트프리에 임대료도 더 저렴하다 하고 어떡하겠어요? 옮기고 차라리 옮기겠죠. 인테리어 비용 조금 더 쓰더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만약 여기에 공실 없이 빼곡히 다 찼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쉬워도 거기라도 있어요. 맞아요. 아쉬워도 거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공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음대로 있잖아요. 네. 이음대로 넘어서도 상권이 있어요. 저기가 먼저 분양을 했어요. 분양가가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낮았겠죠. 낮으니까 어때요? 임대료도 좀 더 낮았겠죠. 네. 그래서 저기는 아마 지금 다 채워졌어요. 공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차로 여기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보면 공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면서 보면 공터들 되게 많았잖아요. 아직 상가 올라갈 자리가 많은 거죠. 네.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아직 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리스크가 있죠. 대신 고무적인 게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거든요.
왜냐면 상가가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건축 자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상가 지금 분양하려고 하면 저기 2022년도에 분양했던 분양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101역이잖아요. 한정거장만 더 가면 102역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신축 상가 분양하는데 공급 면적당 거의 한 8천만 원 넘어가요. 여기는 분양할 때 한 5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앞으로 계속 생기는 상가들의 분양가는 어때요?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것도 물론 비쌌긴 했지만 여기 신축 상가가 더 들어선다 어때요? 분양가가 훨씬 높겠죠. 네. 분양가가 높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맞출 수 있는 받아야 되는 적절한 또 월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 누굴 맞춰놨다라고 해서 옆에 딴 데로 가기가 좀 쉽진 않죠. 어쨌든 아직은 공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다. 물론 앞으로 좋아질 요소는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 그래도 지금으로부터는 한 5년, 6년 이상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때 들어와도 늦진 않나요? 그때 들어오면 어때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겠죠. 아. 그래서 이거예요. 공실도 있고 좀 리스크도 있고 위험할 때 모험을 하면서 저렴하게 들어오는가 아니면 나중에 안정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수익률 크게 안 보고 뒤늦게 좀 형성이 됐을 때 들어오던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늦게 들어와요. 차라리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리스크가 없을 때 좀 들어오는 거죠. 주변 공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있었던 메트로시티 있잖아요. 네. 메트로시티에도 공실이 있는지 또 체크는 해봐야 돼요. 근데 아까 공실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좀 있었어요. 한 3군데 정도 있었고 1층뿐만 아니라 2층부터 9층까지 사실은 걸어서 올라가면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로 다 체크는 해봐야 돼요. 저희가 저번에 9층짜리 다가구 네. 다중주택 올라갈 때 왜 올라가나요? 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뭐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체크는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상가는 아파트나 빌라처럼 한두 번 오고 임장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보려면 언제 와야 돼요? 점심에도 와보고 저녁에도 와보고 주말에도 와보고 계속 와봐야 돼요. 그냥 와서 겉에만 훑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여기 상가들 하고 있잖아요. 상가 하는데 들어가서 점심도 먹으면서 사장님이 이제 주인이라고 하시면 손 붙잡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장사는 되는지, 남는 건 있는지 이것저것 한번 물어봐야겠죠. 사장님이세요? 네네. 여기 혹시 13평 넘나요? 12평. 초반에는 네, 지금 좀 떨어진 거. 떨어진 거예요? 아, 더 비싸게 하셨구나. 50 정도에 보겠죠. 250, 300 얘기하더라고요. 더 네, 비쌌구나. 더 비쌌어요. 렌트 프리그만 안 해주셨어요? 조금씩 다 있죠. 조금 해주고. 상가 조사하기 좀 어떨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하는 거고, 아파트 대비해서 어때요? 경쟁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겠죠. 그래서 잘 조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이런 리스크를 좀 감내하실 분들은 잘 조사하셔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공실이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상가가 나오면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거를 주로 봐요. 왜요? 좀 더 쉬우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들어와 있는지 경매정보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수익률 뭐 4%면 4%, 5%면 5%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었잖아요. 조금 더 조사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까다로운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아요? 공실인 게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공실인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안 할 거니까. 공실인 게 제가 원하는 아이템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못 맞추면 3대가 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상가를 샀는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임차를 맞추는 것보다 내가 상가를 차리고 운영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운영하면 뭐도 생겨요? 나중에 팔 때 권리금도 생기고 건물의 가치도 내가 올릴 수 있고. 제가 맞춰놓고 그거를 바로 팔아도 괜찮겠네요. 괜찮아요. 해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근데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상가도 명확하게 잘만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시세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부동산 가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이걸 창업할 건데 혹시 좀 저렴한 데 없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산다로도 한번 조사해보고, 산다는 이제 투자한다라겠죠. 실제로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상가를 차릴 건데 괜찮은 상가가 있는지 임대한다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물건 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현장 임장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결론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가 임대를 맞추면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공실이 난다라고 하면 몇 개월 안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와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분양 사무소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가격 비교하려고도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동산 몇 군데 전화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여보세요? 월세가 5천에 한 350에서 400 정도는 받는데요. 진짜요? 네, 그리고 매매도 10억 정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가 월세가 전용 면적당 한 25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물론 렌트프리는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을 때 1층에 평당 임대료를 또 확인해 보면 이 상가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A급 상가 같은 데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죠. 50만 원 이상 하죠. 근데 안 좋은 C급 급수 나누긴 좀 뭐하긴 한데 10만 원 이하도 많은데 여기는 한 25만 원 정도 한 평균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치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지금 보증금 한 3천에 월세 한 300 정도? 뒤쪽에 있는 건 한 250 정도에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은 앞쪽에 있으니까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350까지 좀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역산해서 계산해보고 수익률에 맞춰서 우리는 입찰가를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해당 건물에 또 실거래가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호수는 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좀 확인 요청을 좀 해놓긴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어요. 24년 5월 3일,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에 1층 건이거든요. 10억 1,300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평수는 동일 평수이거든요. 13.177평.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저게 오늘 물건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아니면 남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같은 1층이라도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10억 1,300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고요. 보니까 전용 23.33평이 올해 2월 16일 날 21억에 거래가 있어요. 근데 23평을 보니까 뒤쪽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앞쪽에 뭐가 있었죠? KT가 있었고 식당 하나 있었잖아요. 네. 거기가 한 23평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거기가 한 21억에 거래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매물은 좀 보니까 스타벅스 1층 1기호실이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데 오늘 물건 바로 옆 호실 아니면 그 옆 호실이겠죠. 크기는 똑같아요. 그게 한 12억에 지금 나와 있고, 동쪽문 바로 옆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아까 봤던 복코도 있잖아요. 네. 걔도 지금 매물에 나온 것 같아요. 그게 10억 8천만 원.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또 어때요? 스타벅스냐 복코드냐에 따라서 나온 매물의 가격이 또 틀리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오늘 물건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억 한 중반? 근데 이건 또 봐야 돼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약간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시세는 안 정해져 있다. 그래서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물건이 저쪽에 있는데 통신사의 음악 소리 때문에 지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하나 더 유의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 왜 좋을까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세금이 불리하죠.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지금 모든 세율에 세고 세율을 다 때려놨어요. 법인세도 뭐가 있어요? 중과세율이 있어요, 20%. 근데 상가는 그게 없잖아요. 개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이 어떻게 돼요? 일반 과세율에 따라서 6에서 45% 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법인은 어때요? 법인세.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 9%겠죠. 계산해보고 유리한 걸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의 장점이 뭐죠? 법인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주거용을 보다가 또 이제 상가도 처음으로 봤잖아요. 네. 상가 좀 촬영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긴 해요. 우리가 오늘 물건을 봤습니다. 근데 신도시에 있는 신축 상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오늘 물건은 경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조금 더 확보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
절대 뭐 추천 물건은 아니고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보시고 가능하다 싶으시면 내가 이 리스크를 좀 감당해도 된다 싶으시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상가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제? 상가 나오면 한번 보시죠.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싼 상가는 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가는 진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매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저렴한 거 사시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엑시트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경매입니다. 경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시중에 나와 있는 싼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험하고 비싼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 비싼 물건, 좋은 물건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가장 좀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주택자분들 또 상가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경매로도 상가 괜찮습니다. 지금 시기에 다들 관심 없을 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확답은 할 수가 없어요. 점차 떨어지지 않을까 좀 추정은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들려보고 임차인도 만나보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뭘 물어보기가 좀 미안한 상황이네요. 조사하실 분들은 반드시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